TV조선 아고라 구독자 여러분, 크로코다일입니다. 오늘 똥86 백과사전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바로 윤미향입니다. 윤미향을 갖다가 위안부 할머니들 도와주는 착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죠. 그냥 자기 편이니까 감싸주는 거지. 오늘 윤미향을 고른 이유는 이 윤미향이야말로 이 똥86의 어떤 그런 대표적인 속성인 위선? 하여간 그 위선 스킬을 마스터한 대표적인 똥86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윤미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열심히 조사를 했는데, 사실 윤미향은 똥86이라고 하기에는 뭐 학생운동도 안 했고 솔직히 잔챙이에 불과한 그런 위치였어요. 근데 지금 정도로 이렇게 유명해진 이유는 사실상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 때문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사실상 이제 사람들이 정의연이니 뭐 그런 게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거기 대표가 누군지 알게 뭐야. 사실상 국회의원 배지를 단 것도 이 위안부 관련 활동으로 따낸 거나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그 일을 하면서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고 전부 뒷구멍으로. 하여간 1990년대 초에는 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신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한국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라고 해서 보통 정대협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지금의 정의연의 전신이다. 여기서 이제 윤미향이 간사로 활동을 하다가 2008년에 대표가 됩니다. 정대협은 이제 1992년부터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명 수요 집회라고 불리는 시위를 시작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유명세를 얻게 되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이 정대협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정대협은 그 중에서 그렇게 규모가 큰 단체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수요 집회가 유명해지면서 위안부 문제 하면은 정대협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우리나라에서 위안부 문제를 다루려면 정대협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게 되는데, 그 뒤에 윤미향과 그 동료들이 있었다. 윤미향의 어떤 그런 사업 수완이 좋은 건지 아니면 그 운동권 특유의 잡아먹기 스킬을 쓴 건지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정대협이 나중에는 윤미향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정대협의 모든 일을 그냥 윤미향이 다 처리하고 외부 소통도 윤미향만 하게 되는 거죠. 하여간 이렇게 해서 위안부와 관련된 행사나 운동 같은 거에 무조건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게 하고, 정대협도 본인 마음대로 운영하게 되면서 정대협에 쏟아지는 유명세를 자기가 혼자 독차지하게 됩니다. 심지어 윤미향은 다른 위안부 단체들을 공격하면서 밥그릇 싸움도 활발하게 벌였는데요. 세계평화 무공화회라는 위안부 단체가 있었는데, 이 단체는 심지어 위안부 피해자 16분이 자체적으로 만든 위안부 모임이에요. 1990년대 초에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면서 할머니들이 서로 용기를 얻고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모임인데, 여기가 정의연보다 훨씬 정통성이라든지 당사자성 면에서 앞서 있던 단체였어요. 근데 윤미향이 정대협을 이상하게 운영을 하니까 할머니들이 정대협과 손절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정대협의 회계 문제나 윤미향의 밀실 경영 같은 것들을 비판하면서 여기에 동조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가세하고 회원이 33명까지 늘어납니다. 정대협의 도움을 받던 위안부 할머니들 전체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이거 보면은 이게 바로 당시 무공화회에서 내놓은 성명들인데, 정대협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큰 버팀목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는 모두가 허구일 뿐 실제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서 자신들의 입속만 채운 사람들의 집단이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2번 올린 사람들이다. 거칠게 말하자면 당신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역사의 무대에 앵벌이로 팔아 배를 불려온 악당들인 것입니다. 이게 당시 이제 무공화회에서 내놓은 성명들인데, 이때 이미 할머니들은 정대협과 나눔의 집 모금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소송도 냈었어요. 무공화회 회장이었던 신미 할머니는 유언장에까지 정대협이 후원금으로 떵떵거리고 산다고 적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한이 맺혔겠느냐 이거죠. 윤미향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대협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름을 새긴 위령비를 만든 적이 있는데, 그 위령비에 그동안 이 정대협의 비판적이었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름을 전부 다 빼고 만듭니다. 그러니까 위에 말한 신미자 할머니의 이름도 없어요. 자기네랑 싸웠으면은 위안부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 이따위로 운영하는 단체가 위안부 대표 단체라는 것도 어이가 없고, 데려다가 국회의원을 시키고 있는 어떤 당이 있잖아요. 아주 추악한 인간들이 아닌가. 거기에다가 이제 1995년에
일본에서 아시아 여성 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들한테 전달하기 위한 성금을 모금한 적이 있는데, 당시 일본 정부의 과거 청산 분위기 그리고 일본 시민사회의 성찰 같은 것들이 잘 엮여서 이루어진 아주 뭔가 바람직한 사업이었는데, 다들 알다시피 위안부 피해자분들은 당시까지도 굉장히 힘들게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할머니들은 그 기금을 받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여생을 좀 편하게 지내고 이런 게 필요한 거잖아. 근데 이거를 정대협에서 다 막아요. 이 돈을 받으면 라고 할머니들 보고 이 돈 받지 말라고 하고, 아니 위안부 피해자 보고 라는 말을 하는 게 제정신이? 거기다가 일본에서 또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할머니들은 그런 더러운 돈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야, 필요해. 그 돈 왜 안 필요해?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이 그 돈으로 보상을 받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근데 이 정대협 입장에서는 그게 잘못된 거죠. 왜냐? 할머니들이 그 돈을 받아버리면 더 이상 정대협에 의지를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리고 성금도 직접 할머니들한테 가버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호사나 이런 것들이 물거품이 되겠죠. 할머니들이 독립을 해버리면은 윤미향 입장에서는 황금알 낳는 거위를 놓치는 거니까 그렇게 개거품을 물고 그걸 막은 거야. 그리고 돈을 받은 할머니들을 의도적으로 왕따를 시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했던 무궁화의 할머니들이라던가 이런 할머니들을 돕던 사람들을 하나씩 숙청을 하기 시작해요. 제국의 위안부로 유명한 박유하 교수 같은 경우도 꽤 오랫동안 이 위안부 문제를 연구하면서 할머니들을 돕기도 하고 교류도 많이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소송당하고 막 할머니들 못 만나게 방해하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 다 쳐내가지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자신들한테 더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이용수 할머니라는 아주 강단이 있고,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나이가 90인데 글 쓰고 한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분이 용기를 내가지고 윤미향을 쫙 하고 비판을 하면서 이 문제가 비로소 세상 바깥에 드러나게 됐는데, 그래서 원래 이 위안부 문제를 좀 아는 사람들은 정대협 하면은 다들 치를 떨었어요. 잘 생각해봐. 할머니들 가족이나 유가족들 중에서 윤미향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길원옥 할머니 사건을 봅시다. 이거 더 심각하죠. 얘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정의연 애들이랑 윤미향이 와인 파티를 벌여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할머니 빈자리를 뭐 가슴에 새기며 뭐 어쩌고 이런 글을 올렸길래 나는 길원옥 할머니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근데 멀쩡하게 살아있어. 길원옥 할머니가 없는데 지들끼리 길원옥 할머니 생일 파티를 한 거예요. 길원옥 할머니가 지금 왜 정의연에 안 계시냐면은 윤미향이 할머니가 나이도 많고 막 치매기도 있는데 할머니 재산을 정의연에다가 다 기부하도록 문서를 만들어서 서명을 시켰어요.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당시에 정의연이랑 만나지도 않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니들이 뭔데 길원옥 할머니 생신을 핑계대고 와인 파티를 하고 있냐 이러면서 욕을 엄청나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윤미향이 12월 7일 월요일은 길원옥 할머니의 94번째 생신이었다. 근데 현재 연락이 닿지 않아서 만나뵐 길이 없고 그래서 축하 인사도 전하지 못했다 라고 변명을 했는데, 길원옥 할머니는 당시 92살이었습니다. 지가 2019년에 할머니 91번째 생신이라고 생일 파티 해놓고 또 거짓말을 한 거지. 거기다가 길원옥 할머니는 자기한테 연락이 온 적도 없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지. 위안부 사태를 알리기 위해서 할머니를 모시고 해외 강연 같은 걸 가는데 할머니가 워낙 고령이시니까 장거리 여행이 위험하거든요. 실제로 할머니께서 이 중간에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는데 강연에 가야 한다고 할머니를 억지로 여행을 시킨다던가, 김복동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윤미향이 조의금을 지 계좌로 받기도 했죠. 그 돈이 뭐 얼마가 들어와가지고 얼마를 장례 비용으로 썼는지도 아무도 모르고, 남은 돈이랑 김복동 할머니 이름으로 들어온 후원을 모아가지고 김복동 장학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똥86 시민단체들이랑 나눠 먹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들만 이용해 먹은 게 아니에요. 그동안 사람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모금을 한두 푼 했어요. 기업이나 지자체 같은 데에서도 위안부 할머니들 위해 가지고 기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단 말이야. 현대중공업에서 위안부 할머니들 말년에 편하게 보내시라고 위안부 쉼터를 만들라고 10억 원을 기부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윤미향이 무엇을 했느냐, 안성에다 쉼터를 마련했어요. 처음에 이게 왜 서울이 아니고 안성이냐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그 부지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관련이 있는 땅이고, 이 땅을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매입을 해줬다는 의혹이 생겼어요.
2012년 당시에 10억이면은 서울에도 어지간한 단독주택 같은 거 살 수 있는 금액이거든. 안성은 그리고 접근성이 너무 안 좋잖아. 서울에 있으면은 누구나 할머니들을 찾아뵐 수가 있는데 안성 총구석에다가 쉼터를 만들어서 할머니들을 일종의 격리를 해버린 거야. 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할머니들이랑 접촉을 할 수 없도록. 그래야 할머니들이 정의연과 윤미향에 반항을 못할 거 아니야. 그런 의도로 굳이 안성으로 간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이제 윤미향의 실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민주당 뭐 똥팔육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다 알아요. 다 알면서 쉴드를 쳐주는 거야. 한 몸이니까. 그게 이 똥팔육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법이거든. 아무리 잘못한 게 드러나도 그건 다 토착 외구나, 적폐 세력이 공격하는 거라고 매도를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감싸주는 거. 정치적으로도 너무 위험하고 도덕적으로도 너무나도 최악인 이런 사람을 갖다가 국회의원을 시켜준다? 이거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인식이 있었던 거죠. 어차피 우리가 누구를 내세우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에서 나온 행동이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개돼지들아 짖어라, 나는 내 맘대로 할 거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상 유시민이 최악의 똥팔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윤미향이 1등이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부동산 문제가 또 있어요. 똥팔육 가면 빠질 수 없는 게 부동산 문제잖아요. LH 사건부터 해서 민주당 의원들 중에 12명이 지금 부동산 관련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데 윤미향이 여기 있을까 없을까? 있으니까 지금 얘기를 꺼내는 거겠죠. 윤미향한테 무슨 혐의가 있느냐? 바로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기 집을 남의 명의로 해놓고 처분이나 재산권은 자기가 쓰는 경우인데, 이거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거든요. 경남에 있는 집을 시누이 이름으로 사놨다가 그걸 팔고 그 돈으로 새 집을 사면서 그 새 집은 명의를 자기 남편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경남에 있던 그 시누이 집은 실질적으로 윤미향 소유의 집이었던 거고, 그게 명의 신탁이 된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윤미향을 출당 조치를 해버렸거든. 뭐 출당 조치하면 징계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윤미향은 비례대표라서 원칙적으로 비리 혐의자로 자진 탈당을 하게 되면 의원직이 날아갑니다. 근데 출당을 시키면은 의원직 유지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징계야? 유시민이 그랬잖아. 뭐 그런 거는 뭐 증거 보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랑 똑같아. 이게 뭐냐? 배지 보전이다. 위선, 부동산 비리, 남 이용하기, 거짓말, 전부 이 다 똥팔육 그 자체야. 제가 알기로 이 정의연 활동가 연봉은 최저임금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윤미향이 그 돈을 모아가지고 알뜰살뜰하게 막 집을 두 채나 사고, 딸도 막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심지어 돈이 그렇게 많이 든다는 피아노 유학을 보냈어요. 참 대단합니다. 재테크를 잘하는 거면 저 정도면 한 리딩방을 열어야 돼. 하여간 오늘 좀 길었는데 영상 갖다가 공유 많이 해주시고, TV조선 아고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은 크로커다일 남자 훈련소도 같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